자, 이제 또 다음 사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액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저도 제 유튜브 통해서 최근에 좀 받았어요. 뭐냐면 보험 계약자를 중간에 명의 변경을 하면 실제로 보험금을 타지 않았는데 네. 그럼 명의 변경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험의 증여 시점은 보험금 수령일이니까 네. 명의 변경 후에 실제로 타는 시점에 증여로 볼 거냐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만약에 중간에 명의 변경한 시점이 증여 시기다라고 한다라면 이 증여자산가액은 얼마가 되냐라는 거죠. 불입한 원금만 볼 거냐 아니면 해지 환급금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해지 환급금까지를 증여자산가액으로 볼 거냐 네. 이런 질문을 좀 주셨어요. 네. 충분히 여쭤보실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또 찾아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이거는 제가 자의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18년도 조세심판원에서 판결한 거죠. 네. 보험계약자의 명의 변경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보아서 과세했다라는 겁니다. 노란색만 보면 계약자의 명의 변경이 일어났다라면 쟁점 보험료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봐서 처분청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 변경 시점, 그러니까 보험금 타는 시점이 아니라 명의 변경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처분은 맞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당국에서 한 거 잘못한 거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이 아니라 명의 변경한 시점이 증여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저거를 이제 증여세 좀 이게 시점을 조정하시는 분들은 저걸 잘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만약에 명의 변경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본다라면 과연 그 증여자산가액이 얼마로 할 거냐? 불입 원금만 볼 거냐? 왜냐하면 추후 이자가 계속 생기니까. 그렇지. 아니면 실제로 탈 때로 볼 거냐인데 이때는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보험계약이 약관에 산출되는 그러니까 명의 변경 시점의 해지 환급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거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명의 변경 됐을 때 그 명의 변경 넘어가는 시점에 해지 환급금 그리고 이제 그때 해지했을 때 요 정도 예상됩니다라고 하는 그거. 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적금 뭐 12개월 넣다가 그렇죠. 중간에 자녀 명의로 하게 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다 증여한 걸로 보는 거죠. 네네. 원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심플하게 외울 수 있겠네요. 네네. 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케이스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해지 환급금 상당히 14억이나 돼요? 엄청나네? 그러네요. 이게 엄청나네. 많이 이거. 받으셨네요. 네네. 무슨 엄청 많이 넣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부럽습니다. 그렇죠. 내더라도 저 금액을 보험으로 넣을 정도면 일반 나머지 뭐 생활비라든지 그런 걸 얼마나 많다는 거야. 그렇죠. 어쨌든 재밌습니다. 또 다음 사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입출금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보험의 대납이라든지 이런 것도 워낙 많이 일어날 텐데 과연 과세관청은 이걸 어떻게 파악하냐? 아주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회사, 이런 보험 상품을 가입시키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명의 변경할 때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때 해지 환급금 및 중도 인출금을 포함해서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뭔가 변경이 생기면 곧바로 그냥 과세당국으로 간다. 보내야 돼. 그렇죠. 의무적으로 보내야만 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하네요. 우리가 뭐 1,000만 원 이상 네네네. FIU에게 신고해야 되는 것처럼 그거랑 비슷하네. 그렇죠. 야, 무섭다. 근데 이 내용이 상증세법에 나와 있죠. 82조에 보시면 아예 법에 있다. 그렇죠.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사입니다. 그렇죠. 의무사. 생명보험이나 앞에 잠깐 보시면 손해보험의 보험금, 해약 환급금 및 중도 인출금을 포함한 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명의 변경하는 을 취급하는 자, 그러니까 보험회사죠. 그렇죠. 보험회사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 자,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냐? 이 지급 명세서나 명의 변경 명세서를 언제?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기까지 열심히 딱 카운트 클로징하고 그렇죠. 그 다음 달 한 달 줄 테니까 신고 잘 해라. 매달 하기엔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보험금 증여 사실을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자료가 다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군요. 네, 지급 명세서 한번 보시면 여기 일련 번호, 보험의 종류, 증서, 얼마가 지급됐는지, 뭐 일시에 됐는지, 연금 형태인지, 뭐 사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9번하고 13번 보시면 보험금 수취인. 여기 자, 나오네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다 나와요. 누가 받았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네. 배우자인지. 예. 누가 불입했냐, 계약자도 결국 나오는 거죠. 보험료 네네네. 납입한 사람이 누군지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리고 네. 명의 변경이 됐으면 명의 변경 일자까지 다 투입해서 네. 과세관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명의 변경 명세서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네. 똑같아요. 이제 변경 전의 명의자와 변경 후 명의자의 이름, 주민번호가 과세관청에 그대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 혹시 이런 것도 이제 네. 뭐 당연히 그럴 일 없겠지만 네. 금융회사에서 뭐 이게 좀 잘못 이게 하거나 그러면 또 제재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리고 그럴 일도 없고요. 네. 그쪽에서.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하셨던 거고요. 이제 요 주제도 이제 어쨌든 생명보험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계약 형태에 따라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결국 보험은 보험 용어처럼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제일 밑에 있는 네. 것처럼 구분이 됩니다. 이 용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게 계약자는 어려워요. 결국은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이에요. 계약자가 네. 실제로. 돈 내는 사람. 그렇죠. 돈 내는 사람. 네. 근데 피보험자는 뭐 네. 보험 사고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치면 지급된다. 이게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네. 보험 수익자는 말 그대로 이 보험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수익금을 받아가는 사람. 그래서 개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넣고 누가 타느냐. 네. 실제로는 이렇게 말이 복잡하지만 세법에서는 결국은 누가 불입했고 누가 타갔냐.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계약자와 수익자.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요 피보험자는 그냥 피토하고 돌아. 그렇죠.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네. 그렇게 외워도 보시면, 된다. 자, 1번부터 보면, 자, 피보험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아버지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네네. 첫 번째, 아빠가 불입해서, 네.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가 받아요. 음. 이거는 본인이 넣은 돈 본인이 받는 거니까 당연히 상속재산이겠죠. 그냥 기본적인 케이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런데 네. 두 번째처럼 아빠가 계약을 해서 본인이 돌아가셨는데 수익자를 자녀로 했다. 그럼 얘는 자녀가 받기는 하지만 불입하고 불입한 사람이 아빠니까 네네. 아빠가 불입했고 아빠가 돌아가셔서 얘가 받는 거니까 이건 상속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들은 뭐 자녀는 이제 부담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두 번째는 엄마가 계약자, 엄마가 돈을 넣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가 받는다. 그러면 엄마가 넣은 돈을 자녀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엄마가 자녀한테 준 거니까 네. 이건 증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생전에 했으니까.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엄마가 가입해서 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본인이 받는 거. 또는 자녀가 네.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본인이 받는 거는 네. 내가 넣은 돈 내가 받는 거니까 네. 이건 과세될 게 없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요 케이스 3번 케이스를 제일 많이 이제 보험 회사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아직까지도 부동산 부자들이 많거든요. 네. 결국은 부동산으로 일군 재산들이 많은 상황에서 유고하시게 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고 자녀들은 좋은 부동산을 받긴 하지만 상속세 낼 재원이 부족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자녀가 피보험자를 아빠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게끔 가입을 하면 이 보험금 나온 걸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되게 들으면서 좀 뭔가 마음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약간 준 꼬마 빌딩이 있는데 이제 그거 이제 부모님 이름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그걸 이제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상속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 네. 근데 그러면 현금이 없으니까 그 건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에 계신 부모님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너 이거 버텨서 잘 해라. 이제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3번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좀 약간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좀 아버지가 연로하시면 이제 자녀나 배우자가 네. 보험료를 대납을 하고 네. 거기서 나온 수익이 나오면 이제 그래서 이건 대납은 아니고 본인이 가입해서 납부를 하고 네네.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본인이라는 게 그 계약자입니다. 계약자. 그리고 수익자. 그리고 이제 그 피보험자 대상은 다른 분, 이제 다른 고령이신 분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로 네, 해서 그래서 요거를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좀 할 수 있는데 참 이게 설계할 때도
마음이 슬픈 얘기죠. 예, 돌아가실 것 가정에서 하는 좋진 거니까.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험 관련된 내용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을 좀 네.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네. 요새 이제 저도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얼굴 많이 보면 네. 특히 이제 세법 강의를 들으실 때는 웃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든 좀 웃겨드리고 싶어서 요새 이제 저도 네. 마술을 좀 해서 웃겨드리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글을 마지막에 좀 보여드립니다. 네. 우리 항상 보면 네.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네. 웃기 때문에 그렇죠, 웃으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행복해지는 네. 것도 있고 누가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요일별로 왜 웃어야 되는지 네. 월요일은 원래 웃어야 되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오늘은 금요일이죠. 네. 금방 오고 또 웃으랍니다. 네, 네, 네. 토요일은 토실토실 일요일은 일단 웃고 보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네. 뭐 다 많이 보시겠지만 애들은 네. 성인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세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통계를 이렇게 네. 보면 한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적네요. 그쵸. 근데 애들은 몇 네. 번 웃을 것 같으세요? 뭐 더 훨씬 더 많이. 네. 얼마나? 한 20번? 이제 어디 이렇게 나온 걸 봤더니 한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오, 거의 100배 차이가 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은 이제 행복하게 음. 때 없이 살다가 이제 조금씩 웃음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나이가 들어서 바쁘고 힘들더라도 좀 웃을 수 있는 일을 서로 동료 간에도 좀 많이 만들고 가족 네, 간에도 네. 좀 많이 만들면 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글을 네. 한번 마지막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세무사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님한테 뭐 좀 상담을 받고 싶다든지 네. 그러면 뭐 하나은행을 가면 되나요? 하나은행으로 찾아오시면 네, 상담이 네. 가능합니다. 물론 자산 그냥은 안 관련. 되고 네, 네, 일단 네. 좀 하나은행에 통장이라도 개설하시고 네, 그래야죠. 네, 네, 뭐 네. 관련 아까 우리 나왔던 보험 상품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금융 전문가, 세금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네.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절세도 많이 하시고 이게 좀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진짜 네. 언제 갔나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지만 예. 저도 이제 바빠서 자주는 못 보지만 우리 제네시스 방님 채널을 종종 보고 있거든요. 네. 보면서 항상 유쾌하게 재밌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이렇게 배워야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항상 이 제네시스 박 채널 구독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건강하시고 올해 말까지 행복한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에도 좋은 소식 네. 들려드리면서 네. 내년에 출연하게 되면 결과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